네,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장 마감했고요. 대한전선이 오늘도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4,000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해요, 사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계리율도 있고 그리고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걱정을 안 하는 게 지수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어가 가능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한 고점에 18,000원 이상 물리신 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30% 정도대 되죠. 그러니까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낮출 필요 없이 일단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단가별 전략이긴 한데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뭐 사실 요때 평단가 낮추면 제일 좋겠지만 위험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일째 영업일로 5일째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평단가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낮춰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패턴이긴 해요. 이 저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훅 이렇게 빠지진 않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대한전선이 앞으로 뭐 유상증자 이런 이슈는 뭐 없다라고 저는 듣긴 했지만 공시팀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저희가 그 작년에 아시죠? 대한전선 그 IR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담당자가 유상증자나 이런 거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크게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현재의 박스권 유지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00원 돌파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이 유지가 돼야지만 대한전선이 좀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이평선을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제 5일선이 11선하고 21선하고 좀 마주치는 구간이긴 한데 요게 만약에 마주쳐서 14,000원을 돌파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미국장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가 또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가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대한전선 볼게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계 매물대가 좀 물량 확보가 있었고요. 개인 물량들이 조금 익절을 해서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어쨌든 간에 물량이 좀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고 중요한 거는 실적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임해 공장 필두로 해서 해저 케이블의 어떠한 매출이 앞으로 계속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대한전선은 상승하기 전에 항상 외국인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지금 기관계도 사실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우상향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신빙성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을 못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때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방송 쭉 하면서 요 어느 정도에서 좀 욕심 버리고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탈출은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탈출을 못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얘기했죠. 평단가 계속 낮추면서 계속 물량을 비중을 늘리되 평단가를 낮추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대한전선 산 사람 뭐 대원전선도 있고 가운전선도 있고 막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데 물려서 현금이 물려 있으면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다른 섹터면 괜찮아요. 다른 섹터 뭐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니까 원전 관련주도 되고 초과 케이블 납품을 하니까 여러 가지 관련이 되지만 섹터가 뭐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2차 전지 가지고 있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세 개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종목에 어느 정도 평단가 낮춰 놓으면서 좀 지금 시가와 조금 근접하게 아예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라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아침 10시에 라이브 방송합니다. 라이브 방송. 앞으로 매일 할 거예요. 뭐 이슈가 있거나 제가 뭐 몸이 엄청 아프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10시에 라이브 방송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는 뭐 종목 피드백은 안 해요. 대신에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주식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업종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상승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700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0포인트까지는 적어도 회복을 해줘야지 또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우상향 추세다. 하락하더라도 우상향 추세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복구를 금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는 대한전선도 같이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고 3분기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전선의 어떠한 수주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14,000원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점에 18,000원 이상 물려 계신 분, 내가 딱 봤을 때 뭐 마이너스가 한 30% 된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20% 이내면 좋아요. 한 10 몇 퍼센트 되면은 금방 또 회복해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또 특이하게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30%다 이러면은 사실 이 고점까지 뚫고 애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000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평단가 낮추고 15,000원, 16,000원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20% 미만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 왜냐면 고점은 무조건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마이너스 10% 미만이나 뭐 15% 막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모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추후 고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왜 모으라고 하냐? 고점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은 이미 마이너스가 30% 넘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전선이 신기한 게 13,000원에서 12,000원 가요.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10%죠. 고점에 있는 사람 마이너스 30%면 마이너스 40%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복리로 비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도 막 33%, 3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게 좋은 거고 대신에 10% 미만이나 10% 조금 넘는 사람들은 만약에 12,000원까지 떨어져 그러면은 좀 타격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고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1,500원에 샀는데 700원 돼도 마이너스가 50% 정도밖에 안 돼. 49%,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500원에서 700원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5%에서 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복리로. 이 계산이 1,500원에서 1,400 뭐 이렇게 계산 안 할게요. 뭐 1,000원에서 900원 빠졌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잖아요. 근데 900원에서 또 10% 빠졌어. 그러면은 얼마죠? 810원이죠. 그러면은 900원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10%인데
1,000원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20%가 아니란 말이에요. 10 몇 프로가 되네. 18%인가 17%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드린 거예요. 18,000원 이상 있으신 분들 평단가 낮추는 게 좋고 15,000원, 16,000원 뭐 10% 초반대나 10% 내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더 관망하다가 14,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나서 비중 늘리면서 평단가 낮추는 게 좋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